오늘 이 자리에 서면서 먼저 느끼게 되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자는 먼저 마음에 긴장감을 가지고 몸을 낮추고 좁은 통로를 지나야 말씀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알고 느끼게 해주신 것 같아서 너무나 은혜로운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어저께 이제 오늘 전할 그 말씀 본문과 또 제목을 이제 목사님께 잠깐 전해드렸는데 짧은 시간을 통해서 말씀 제목과 내용에 이렇게 맞춰서 찬송을 준비해 주신 그 목사님 그 마음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은혜롭고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감사를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살아 계셔서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마음에 느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을까? 그러한 질문을 가지면서 오늘 저는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인물뿐만이 아니라 또 2000년 전에 잠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돌아가신 그런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살아 계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주님이라는 것을 증거되고 선포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최근 한 6개월 넘게 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좀 힘든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제가 육신의 질병이 깊었고 또 건강이 너무나 안 좋아서 좀 많이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제가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사역을 섬기면서 이제 러시아에서는 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도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고 또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제재사항들이 많기 때문에 어떻게 그 사역을 섬기는 데 대해서 복음을 전하고 또 기본적으로 전도하는 이런 수단들이 너무나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통해서 사람들을 모이게 하고 치료 시간을 통해서 복음을 잠깐씩 짧은 그 시간에 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하는데 이 이제 아픈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다 보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아픈 사람들 몸에서 이렇게 나쁜 게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아픈 사람들 그 몸에 치료가 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아픈 부분들이 나쁜 부분들이 저를 통해서 이렇게 나간 거를 느끼곤 합니다. 작년 봄에 러시아 사람들이 한 8명 왔어요. 한꺼번에. 처음에 한 사람, 두 사람 오더니 친구들 3명, 4명이 또 오고 또 3명, 4명이 또 와서 한 8명 정도 이렇게 왔어요. 그 코르사코프 그 도시에 문화회관에서 그 춤추는 동아리에 있는 그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건 한꺼번에 막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러시아는 날씨가 추워서 이 머리 아픈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 머리 속에는 뇌가 있잖아요. 이 뇌는 물과 함께 이렇게 뇌가 있습니다. 근데 영하 25도, 30도가 지나가면 이 뇌가 살짝 얼기 시작해요. 그 밖에 있으면은 거긴 뭐 영하 35도, 40도, 45도 이렇게 되니까. 이 샤프가라는 털 모자를 쓰고 이렇게 다녀야 머리가 보호되는데 젊은 사람들이 이게 잘 안 쓰잖아요. 난 모자를 안 써도 난 건강해. 쟤는 뭐 모자 쓰고 말이지. 괜히 이런 데 젊은 그런 객기라고 할까?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사람은 나이를 먹잖아요. 그럼 젊었을 때는 느끼지 못해도 그것이 이렇게
누적이 되고 축적이 됩니다. 그 어느 순간부터는 이제 모자를 안 썼던 부분들이 머리에 통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머리가 얼었다가 녹았다가 얼었다 녹았다 하면서 이 뇌에 이제 충격이 오는 겁니다. 머리 아픈 환자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때 8명 온 사람들이 다 머리가 아픈 사람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치료를 하면서 기도를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과정이 이제 있었는데, 그때부터 제가 머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머리가 아파도 뭐 보통 아픈 게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 여기 나이 드신 분들이 많으니까 옛날에 연탄 떼던 그런 시절들을 기억을 하시죠? 좁은 단칸방에서 구들이 깨지고 연탄가스가 새어나오고 연탄가스도 중독이 되고, 또 주위에서 연탄가스에 중독돼서 일가족들이 사망하고,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기억을 할 겁니다. 저도 뭐 젊었을 때 구들을 깨진 틈을 통해서 연탄가스가 새어나오고 중독이 돼서, 그냥 뭐 연탄가스 중독되면 동치미 국물 마시라고 막 그러잖아요. 이제 깰 때 또 머리가 막 뽀개지고. 제 머리 상태가 어땠냐면은 철갑을 씌운 것 같았어요. 오토바이 탈 때 헬멧을 쓰기도 하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철갑으로 온통 머리를 딱 이렇게 그냥 딱 맞춰서 씌운 듯한 그런 느낌. 그리고 연탄가스에 맞아서 깰 때 머리가 막 뽀개지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가 귀에서 소리가 나기 시작하면 한쪽 오른쪽 귀에서 회오리 바람이 치기 시작하면서 머리 전체를 그냥 휘몰아칩니다. 그러면 전혀 일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저는 아침 8시부터 저녁 6시, 7시까지 환자들도 섬겨야 되고, 사람들은 꾸준히 오니까. 예를 들어서 환자들이 오기로 한 일정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오기로 한 일정들이 있는데, 제가 몸이 아파서 한 며칠은 쉬어야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삐져요.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저는 아파서도 안 되고 아파도 해야 돼요. 기도하면서 예수피를 뿌려가면서 털어가면서 터는 기도해가면서, 그런데도 머리 아픈 게 이게 차도가 없어요. 보통 연애 때문에 머리가 아프거나 허리가 아프거나 가슴이 아프거나 이런 것이 왔다가 바로바로 사라지고 회복이 되는데, 한 3개월 이상을 계속 이게 통증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도 병원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 무렵에 자동차 운전면허 기간이 이제 제가 만료가 돼서 적성 검사를 이제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대형 면허이기 때문에 면허 종류에 따라서 검사하는 그런 과정이 좀 차이가 나더라고요. 병원에 갔더니 거기는 완전히 이 자동차 운전 적성 검사 받는 그 내용이 한국에서 종합 검사 받는 수준 이상이에요. 전 처음 알았죠. 그 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피 검사, 엑스레이, 전부 다 초음파 검사를 하는데, 그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 머리 검사를 해요. 청력 검사를 하고 머리를 검사를 해요. 그런데 거기서 닥터가 한참 차트를 보더니, 당신은 아무래도 머리에 뇌에 좀 이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소견서를 써줄 테니 종합병원을 가세요. 제가 이제 있는 꼬르사코프라는 도시는 살린에서 이제 2번째 가는 그런 항구 도시거든요. 거기서 제일 큰 도시가
이제 사할린의 주도 유즈노 사할린스크라는 이제 그 도시가 있는데 이제 소견서를 써줘서 제일 큰 도시로 가서 제가 이제 검사를 받습니다. 그 의사가 갸우뚱해요. 청력도 안 좋은 것 같고 이비인 후과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또 어디 가서 검사를 해보세요. 그러더니 아무래도 여기서는 검사가 안 되니까 소견서를 써줄 테니 사할린에서 제일 유명하고 권위 있는 닥터한테 가세요. 그래서 또 이제 갔죠. 러시아는 병원 그 진료 치료가 100% 무료입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의료 복지가 상당히 잘 되는 것 같은데 무료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달론이라고 해가지고 순변표를 받아야 돼요. 그걸 받으려면은 보통 열흘, 보름 기다려야 되고 또 그거 받아서 또 다른 병원 가세요. 그럼 또 그만큼 또 기다려야 되고 순번표를 받기 위해서 아침 6시부터 가서 기다렸다가 9시 넘은데 그걸 받기 시작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병원 가세요, 저 병원 가세요, 뭐 다시 검사하세요. 한 3개월 정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통증을 느끼고 너무 힘들어하고. 그래서 이제 제일 권위 있는 의사한테 갔더니 거기서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 검사를 하더니 MRA를 아무래도 찍어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MRA를 찍었어요. MRA 찍었더니 검사가 그 결과가 뇌종양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뇌종양이 어디에 4개가 있다는 건 이제 다 그 사진에 나오게 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 뇌종양은 크기가 5mm 이상 크기면 그건 위험 수준이라고 합니다. 근데 저한테 있던 그 뇌종양 크기는 13mm, 11mm, 10mm, 뭐 8mm 뭐 이러니까 이게 이제 위험 수준은 이제 넘었다고 보는 거죠. 그 이제 MRI에 그 판독 결과 이렇게 나오면서 시급한 치료를 요합니다. 이제 거기 이제 담당 의사가 이제 써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 이제 의사가 뭐 주사를 맞으세요, 약을 드세요. 뭐 다른 뭐 치료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거긴 뭐 아무래도 러시아니까 또 병원에서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자료, 뭐 진단 이런 거는 이제 다 전문용어로 돼 있으니까 이 통역자가 통역을 못해요. 그래서 사전을 봐도 이게 의학 용어는 전문 용어니까 잘 나오질 않아요. 그 병원에 가서 의사하고 상담을 해도 뭐 시원한 얘기를 않고 뭐 어떻게 해야 치료가 잘 되겠다 뭐 이런 얘기도 없고 그래서 아무래도 한국에 나가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고 또 목사님께 이제 그런 상황을 보고를 드리고 이제 나오게 됐죠. 이제 작년 10월 달에 제가 이제 처음 나왔고 또 아무래도 러시아 사역을 접어야 될 것 같다. 많은 이제 뭐 병원에서 그 전문의들이 하는 얘기가 지금 몸 상태에서 추운 나라에서 추운 곳에서 생활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여러 의사들을 또 만나지 않았겠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은 러시아에 다시 들어가면 죽습니다. 러시아 안 됩니다. 추운 나라에서는 이 신경하고 이 혈관이 굉장히 위축이 되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는 되질 않고 또 수술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1년 이상은 회복 기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 나이가 젊은 나이도 아니고 러시아에서 선교 사역은 아무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을 또 이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아무래도 제가 러시아 사역을 접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되면 또 어떻게 이제 활동을 해야 될지 또 어떻게 치료를 받아야 될지 이런 이제 내용을 말씀을 드리고 제가 10월 말에 이제 들어갔죠. 이제 들어가서
뭐 많지는 않지만 대략 한 15명 정도의 성도들을 정리를 하고 교회를 정리하고 이제 그런 생각하니까 참 마음이 이렇게 편치 않았어요. 그래도 뭐 한 3년이라는 이렇게 시간을 걸치면서 그저 한 사람 한 사람 전혀 교회에 다니지 않던 사람들을 치료를 통해서 전도를 하고 말씀을 전하고 양육을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세워나가면서 세례를 주고 또 그 중에서도 몇 명은 또 집사를 또 세우고 그런 과정들이 다 이렇게 기억이 나면서 참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이제 그 도시에 한국에서 들어오신 선교사님을 만나서 그런 내용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상의를 해서 그 선교사님이 계신 교회에 저희 성도님들을 다 글로 보내고 그러니까 뭐 통합 흡수되는데 그런 과정이 되겠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11월 말 12월 초 이렇게 나와야 되겠다. 근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기도 중에 깜짝 놀랐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와요. 종아, 많이 힘들지? 많이 아프지? 그래. 한국에 와서 치료 잘 받고 쉬려무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처음에 위로의 말씀이 오세요. 그 다음에 그런데 한국에서 치료받고 회복된 다음에 다시 들어오면 어떻겠니? 그 음성을 두 번째 음성을 듣는데 제가 거기서 막 자지러졌어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저는 제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저의 안위를 먼저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양들을 제가 먼저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한국에 가서 치료받고 제가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다시 들어와서 맡기신 사역을 제가 다시 섬기겠습니다. 그게 마음이 바뀌게 됐죠. 그래서 이제 한국에 11월 말에 다시 제가 이제 들어오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요즘에 이제 뭐 러시아가 그 전쟁 때문에 러시아에서 외국으로 나가는 항공길은 다 막혔어요. 하늘길이 막혔어요. 그러니까 3시간, 3시간만 직항이면은 사할린으로 가던 비행기가 지금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3국을 통해서만 올 수가 있어요. 왕래가 가능해요. 그게 가고 오고 편도가 3일 걸려요. 사할린에서 울란우데까지 비행기 타고 가야 되고 울란우데에서 울란바토르 몽골까지 기차를 타고 15시간을 가야 되고 중간에 하루하루 자야 되죠. 울란바토르에서 또 한국으로 나오는 비행기를 타야 되고 근데 보니까 울라디보스톡에서 한국 강원도 동해로 오는 백길이 열렸어요. 블라디보스톡에서 강원도 동해까지 오는데 만 24시간이 걸려요. 선박이. 근데 이제 보통 그 강원도 동해 그 바다, 동해 바다 그쪽으로는 계절풍이 붑니다. 그래서 11월부터 2월까지는 이 계절풍 때문에 파도가 높아요. 그 파도가 높으니까 다시 말하면 배가 많이 흔들리죠. 들어오는데 뭐 제가 막 멀미를 얼마나 하는지 막 너무나 고생을 한 거예요. 그 들어와서 제가 이 어지럼증이 막 더해졌어요. 귀에서는 뭐 계속 이명 소리가 나고 뭐 여러분들 그 비행기 타보신 분들은 경험을 하셨겠지만 비행기가 이제 그 공항에 이렇게 착륙하는 시점에서 귀가 좀 먹먹한 그런 현상 나타나잖아요. 이 먹먹한 상태가 하루 종일 계속되는 거예요. 계속 그러다가 바람이 불다가 회오리 바람이 불다가 태풍이 불다가 뭐 소리가 뭐 굉음이 나다가 근데 옆에 사람은 전혀 몰라요. 저는 그렇게 크게 막 어려움을 느끼는데 옆에 사람은 전 느끼질 못해요. 11월 말에 제가 한국에 들어왔는데 증세가 점점 심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다 또 머리가 이렇게 흔들리는
어지럽고 흔들리는 증세가 더해져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아, 이게 뇌종양이 많이 진행이 됐구나. 진행이 됐다면은 크기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겠죠. 또 두 번째는 이게 숫자가 4개가 뭐 5개가 될 수도 있고 뭐 한두 개가 더 생길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이게 많이 진행이 됐구나. 어지럼증이 오는데 여기 이제 뭐 빈혈 같은 걸 이렇게 느끼신 분들이 있으시겠지만 이 바닥이 이렇게 평평하잖아요. 이 바닥이 이렇게 원이에요, 원. 천장이 평평하잖아요. 천장이 원이에요, 원. 그러니까 바닥과 이게 천장이 타원형으로 이렇게 원이 돼가지고 이게 빙빙 돌아요. 그러니까 벌써 한번 어지럼증 시작됐다면은 붙잡고 있지 않으면은 중심을 잡을 수가 없어요. 가끔 보면 그 손발 차고서 그 어려움들 겪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면서 머리가 얼음덩어리처럼 차가워요. 털모자를 쓰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요. 머리가 흔들려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뭐 러시아 분들 뭐 샤프가 이런 거 쓰고 다니잖아요. 털모자를 제가 24시간 써야 돼요. 잘 때도 써야 돼요. 뭐 보통 이제 외출할 때는 이제 제가 11월 말에 나와서 12월 뭐 이렇게 겨울이 되니까 뭐 러시아 모자 참 멋있어요. 뭐 이런 말든지 하지만 저는 내막적으로는 뭐 집안에서도 잘 때도 털모자를 써야만 이렇게 겨우 그나마 고통을 더는 이제 이런 상황을 제가 겪게 됐죠. 그 이제 12월 되면서 또 병원을 알아보고 그동안 이제 뇌 수술한 사람들, 또 뇌종양 수술한 사람들, 치료받은 사람들 또 이렇게 만나면서 어느 병원이 좋은지 어떻게 치료를 또 받아야 좋은지 또 얘기하고 조사하고 알아보는 그런 데 많은 과정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술이 많이 발달돼서 이제 뇌 수술하게 되면은 예전에는 이제 이 뚜껑을 열어가지고 뚜껑이라면 좀 그런데 뇌를 이제 절단을 해가지고 이게 이제 절개를 해서 이거 이제 머리뼈를 열어놓고 그 안에 이제 뇌 문제 있는 부분을 이렇게 수술하고 치료하고 다시 뚜껑을 닫아서 뼈를 닫아서 이제 봉합을 하고. 근데 그 과정이 이제 아무리 잘해도 아무리 진공 상태에서 수술을 잘해도 이게 한번 뇌를 한번 열고 나면은 열고 닫게 되면은 사람이 이게 좀 벌써 제일 치료가 잘 돼야 그냥 띵 한 정도예요. 이게 멍 한다 그러잖아요. 멍 때린다고. 그게 무슨 말 하면 순발력이 떨어져가지고 벌써 이 속도가 순발력이 벌써 떨어져가지고 얘기하면은 생각을 해서 응? 응? 나 불렀어? 뭐 이런 식으로 자리 벌써 틀려지는 거죠. 요즘은 이제 뇌 수술할 때 의술이 발달돼서 다리로 그 혈관을 통해서 이제 뭐 그걸 집어넣고 이 뇌까지 올려가지고 이제 이걸 검사를 한다래요. 검사를 하고 다 이렇게 치료를 하고 또 지질 건 지지고 치료할 거 하고 뭐 이렇게 이제 한다 그러는데 이 뇌도 이제 구조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앞에가 대뇌, 뒤에가 소뇌, 그리고 간뇌라고 있어요. 중간뇌. 대뇌와 소뇌 중간에 또 간뇌라고 또 있어요. 그리고 또 그 밑에 또 중간뇌라 해가지고 이 척추신경을 또 연결하고 관리하는 중간뇌라고 또 있어요. 이 뇌가 한 4부분, 5부분도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그럼 대뇌가 있고 소뇌가 있고 소관이 있고 중간뇌가 있고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복잡하게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뇌종양 4개 중에서 2개가 그 사이에 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 수술을 해도 잘해야 아주 잘 돼야 이게 뭐 정말 보장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뭐 충분히 파악될 수가 있죠. 병원을 선정도 못했어요. 현대아산병원 좋다. 뭐 여의도 성모병원이 좋다. 어디가 좋다. 권위가 있다.
그런데 그런 병원들은 예약하는 데만 몇 개를 걸려요. 거기다 또 저는 이제 국적이 또 이제 러시아 국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한국에서 의료 보험이 없으니까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게 보통 뇌종양 수술하는데 얼마입니까? 알아보니까 보통 2,500에서 한 3천만 원. 그런데 한국에는 의료보험이 발달돼서 심장하고 뇌 부분은 환자 부담이 5%. 그런데 이거는 뭐 국적이 뭐 러시아고 의료보험이 없으니까 전부 다 100% 부담을 해야 되고, 이런 건 병원 선정도 못하고 알아보지도 못하고 중간에서만 그냥 외부에서 겉돌기로만 이렇게 알아보고, 정작 본인은 고통을 계속 느끼고 머리에 뭐 잘 때도 모자를 써야 되고 점점 증세가 더해지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그런 어려운 시간이 있었습니다. 보기엔 멀쩡하잖아요. 다만 이제 활동을 못하고 운동 같은 것도 심한 활동을 못하니까 체중은 뭐 이렇게 막 불어나고 몸은 뭐 점점 아프고, 저한테는 참 개인적으로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면서 기도하면서 목사님께서 오늘 봉독해드린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까지 이제 말씀을 제가 보면서 마음에 아주 강하게 그렇게 느껴지는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자, 가나안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격적인 대우는 뭐 전혀 하지 않았죠.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것은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많은 환자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마다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었기 때문이죠.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간질 환자, 피 마른 혈류병, 뭐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 앞에 가면 다 치료를 받았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 많은 사람들을 오병이어 5개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먹인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 말씀을 보니까 소리 질러 가로되, 예수님 우리 딸이 귀신 들렸는데 딸 좀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보통 얘기하는 거죠.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서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기 위해서 가나안 여인이 간절히 힘을 다해서 목청 높여서 소리 질렀다는 내용을 우리는 말씀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예수님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선 우리가 잘 아는 12제자가 있죠. 12제자가 서로 분담을 해서 어떤 제자는 예수님을 수행해서 예수님 가는 길을 보필하면서 안내를 하는 제자가 있을 거고, 어떤 사람들은 또 12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섬기는 70명의 제자를 또 통솔하는 제자가 있을 거고, 그럼 예수님 주에는 항상 제자들과 수행원들과 보호자 진도를 인해서 둘러싸여 있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죠. 그 겹겹이 쌓여진 사람들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한테 내 말을 전달하려면, 예수님 이게 되겠어요? 내 딸이 귀신 들려서 어떻게든지 내 딸을 치료를 받기 위해서 예수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가나안 여인이 소리 질러서 예수님께 부르짖는 내용이 이 말씀에 나옵니다.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 제자들이 예수님한테 주여, 저 여자 너무 소리 지르는데 좀 봐주세요, 예? 이런 내용이 말씀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육신의 어려움을 제가 당하면서 지금 뭐 70도 안 된 이런 상태에서 물론 뭐 젊은 나이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뭐 많은 나이도 아니잖아요. 우리 뭐 조영혁 선교사님 뭐 내일 모레는 80인데 얼마나 지금도 왕성하게 복음 사역을 하세요. 70도 안 됐는데 내가 여기서 사역을 접어야 되나? 그런 사역을 접고 와서 내가 여기서 뭘 해야 되나? 사람이 나이 먹고서 제일 정말 안타까운 게 뭡니까? 여러분 여기 뭐 나이 계신 분들 많지만 힘 없고 돈 없고 건강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 이것처럼 서글픈 게 어디 있어요? 뭐 예전에 뭐 젊었을 때 뭐 돈도 많이 벌어봤고 운동도 많이 해서 뭐 힘도 있다는 말도 들어봤고, 그건 뭐예요? 지금 뭐 아무것도 없는데. 걔 마음이 그렇게 서글플 수가 없어요. 걔 말씀을 읽으면서 맞아. 내가 정작 중요한 걸 내가 잊고 있었네. 정작 중요한 걸 잊고 있었네. 걔 마음에 오는 감동이, 내가 주님께 부르짖는 기도, 부르짖어야 한다는 사실을 내가 잊고 있었네. 그러면서 제가 어디 기도원이라도 가야 되겠다. 정말 주님과 하나님과 정말 결단을 내야 될 그런 시간을 내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이제 마음을 제가 갖게 됐어요. 1월 1일, 2일, 3일 또 마침 이제 기도원을 알아보던 중에 저희 이제 또 동문 또 목사님들 그런 또 모임에서 제가 이제 이렇게 좀 물어보니까 어디에서 이제 이렇게 치유성회를 한 3일 하는데 거기 한번 같이 가보지 않겠냐고. 거기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 역사가 많이 이렇게 나타난다. 그래서 또 감사한 마음으로 참석을 했죠. 그야말로 정말 있는 힘, 없는 힘, 목이 뭐 쉬는 거 뭐 이런 건 뭐 다 떠나서 간절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갖도록 애쓰고 노력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지난 과정들이 많이 이렇게 돌이켜보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늦은 나이에 저를 부르시고,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제가 늦은 나이에 신학을 하면서 제가 60살에 안수를 받았어요. 61살에 제가 파송을 받고 2016년 8월 29일 날 제가 이제 러시아로 들어갔어요. 그게 뭐 지금까지 뭐 불과 뭐 한 6년 남짓 이렇게 제가 러시아 사역을 섬겨왔잖아요. 근데 제가 아무리 돌이켜봐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 뭐 내세울 게 없어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너무나 제가 죄송했어요.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늦은 나이지만 신학하게 하시고 주의 종으로 세우시고 러시아로 가라고 하셨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으셨을 텐데, 제가 아무리 봐도 제가 러시아에서 뭐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게 없어요. 내가 뭐 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뭐 애써서 뭐 이거 이루어놨습니다. 내세울 게 전혀 없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죄송했어요. 하나님이 뜻이 계셔서 저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보내셨는데, 제가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히 받들어서 정말 오늘 찬송 부른 것처럼 아골골짝 소돔 같은 거리에까지 가서도 복음을 전하기 힘쓰기보다는 내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해온 부분이, 신경 쓰고 염려했던 부분이 너무 많지 않았던가. 하나님 앞에 너무나 죄송했어요. 너무나 죄송하니까 하나님 내 병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너무나 잘못했어요.
이 부족한 것을 하나님 뭐라고 부르셨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자복하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면서 그러면서 3일을 보냈던 것 같아요. 정말 간절한 기도. 이 말씀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이 귀신 들린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고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간절히 부르짖고 주여 내 딸을 고쳐주시옵소서. 이런 간절함, 그런 간절함의 비교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나 하나님을 만나고 싶고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자복하고 뉘우치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정말 원하기 위해서 부르짖는, 하나님과 만나고 싶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은 그런 시간이 좀 많았던 것 같았어요. 어느 시간인가 기도를 하는데 머리에서 따뜻한 기운이 머리에서 등까지 이렇게 덮은 그런 거를 제가 느꼈어요. 너무나 감사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너무나 따뜻했어요. 제가 이제 3일 동안 이제 기도의 시간을 갖고 참 너무나 개인적으로 이제 그런 은혜의 시간을 갖고 제가 이제 3일 날 나왔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그 병원에 그 예약된 그 일정이 있어가지고 제가 이제 뇌종양 검사 이제 그걸 이제 제가 받았어요. 그게 이제 4일 날 이제 병원에 이제 가서 검사 결과를 이제 봤는데 머리는 이제 보통 MRI라고 이제 하잖아요. MRI는 신경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MRI는 신경계고 MRA는 혈관계입니다. 그래서 제 머리에 이제 MRI와 MRA에 대한 두 가지 검사를 이제 다 했어요. 그 의사가 이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제 그 조사한 내용을 판독을 하면서 환자분은 지금 머리 상태가 어떠세요? 그래서 그동안 돼 있었던 일들, 느낌, 그런 데 쭉 얘기를 했죠. 그럼 지금은 좀 어떠세요? 뭐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하여튼 그동안 좀 이런 저런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좀 많이 힘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머리를 갸우뚱갸우뚱해요. 그래서 뭐 나쁜 얘기를 하려나 보다. 역시 뭐 내가 염려한 대로 그런 어려운 얘기를 하려는가 보다. 환자분 지금 머리 상태는 괜찮아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는 이 대뇌와 소뇌, 이 소관, 간뇌, 중간뇌 이게 전체적으로 뇌의 그 위치가 있잖아요. 위치가 앞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거 외에는 전혀 이상이 없어요. 그 말을 딱 듣는데 하나님께서 뇌 종양을 치료해 주기 위해서 속에 박힌 대뇌와 소뇌와 중간뇌와 뇌간에 속에 박혀있는 그 사이에 박혀있는 종양을 치료해 주시기 위해서 뇌의 위치를 이동해 주셨구나. 이런 마음이 제 드는 거예요. 깨끗합니다. 뇌의 위치가 이동한 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뇌종양 전혀 없고요. 혈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조금 의심이 된다면, 염려가 된다면 제가 소견서를 쏠 테니까 전문 대학병 한번 다시 한번 가보세요. 그래서 소견서하고 이제 또 CD 자료를 가지고 현대 아산병원으로 갔죠. 거기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환자분은 전혀 이상이 없습니다. 뇌 상태 건강해요. 최소한 3년, 5년 동안은 뇌졸중, 중풍 염려 안 하셔도 돼요.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2000년 전에만 살아계시던 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살아계셔서 택하신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요, 그 이후로 털모자 벗어버렸고요. 털모자 없이도 잠을 잘 수가 있고요. 머리가 가벼워요.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없어요. 연탄가스 마신 이후에 그 중독성, 그 후유증으로 머리가 깨지는 그런 거 없어요. 너무나 맑아요. 치료 이후로 인해서 은혜는 넘치고 하나님의 뜻을 간절히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그러한 심령, 영적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궁금하고 치료해 주신 이후에 저한테 맡기실 그러한 부분이 또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러시아에 들어가면 그동안 제가 타치하지 못했던 부분들, 또 이번 치료의 기간을 통해서 알게 해주신 부분들, 깨닫게 하신 부분들, 이런 거를 좀 더 깊이 나누고 전도하고 앞으로 사역의 방향에 대해서 세밀하게 알게 해주신 부분들, 제가 앞으로 얼마 동안 제가 사역할지 모르겠지만 제가 있는 힘 다해서 하나님 앞에 섬길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부른 찬송처럼 소돔 같은 거리, 아굴 같은 아굴 골짜기, 비록 그 환경이 어렵고 힘들지라도 보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현장에서 전방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군사로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주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주님께서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대속해 줬다는 사실, 그 구원의 복음의 비밀을 더 힘써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이 어눌한 입술로 저를 치유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나타냈습니다. 잘못 전한 거 주님 용서해 주시고, 전한 말씀 가운데서 꼭 필요한 부분들, 주님은 여전히 살아 계셔서 오늘도 택하신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어느 곳에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함께 하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기억하고 더욱더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승리하는 저희들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이름 받들어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